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0일 새벽 2시입니다. 이 좌익 정권은 선동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선동이 필요하거든요. 좌익 정권은 대충 거짓말을 잘 합니다. 국민들을 거짓말로 휘두르려면은 선동 기술이 좀 지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머리를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잡아야 합니다. 혼을 빼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선동 기술이 필요하죠. 선동이 조금 다릅니다. 선전과 홍보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선동은 거짓말을 사실로 포장해가지고 알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전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눈요깃감 그리고 말장난 이런 걸 통해서 본질을 호도해 버립니다.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었는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나서 포옹하고 산책하고 해가지고 핵이 폐기되었습니까? 지금 핵폭탄을 그 사이에 10개 이상 만들고, 김정은은 문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죠. 아직도 4.27 판문점 회담이 비핵화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때 언론이 얼마나 평화 무드를 띄웠습니까? 또 타기현민이란 자가 무슨 음식까지도, 그게 내놓는 음식까지도 정주영 음식, 김대중 음식, 노무현 음식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해가지고 메뉴까지도 그런 식으로 선동의 거리로 삼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우기면서 김정은이를 국무위원장이라고 함으로써 김정은을 상관으로 모시는 것 같은 이런 괴상망측한 연설을 한 그 남쪽 대통령 연설, 그렇게 잘 해주었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연장자로 대우를 합니까? 이게 다 선동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바람처럼 사그러들어버리고 현실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걸.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같은 패턴의 이 속임수에 여러 번 넘어갑니다. 6.15에 넘어갔고 14선언에 넘어갔고 4.27에 넘어갔고 9.19 군사합의에 넘어가는데 최근에 이 문재인 정권이 방역까지도 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역까지도. 광화문 광장이 재확산의 무슨 센터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방역이 실패해가지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됐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피해자입니다. 아니,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대요. 그 이유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로 가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씨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이게 또 낮은 대로 임했다 해가지고 선동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이 점을 우리 언론이 지적을 안 해요.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공식서상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오면 맹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걸 짚지 않았는데 다행히 최근 국회가 열리니까 부산 이 남구 갑 박수영 의원, 이 박수영 의원이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엘리트 관료 출신인데 원래 초선이죠. 나이를 보니까 한 50대입니다. 50대인데 정세균 총리를 아주 코너로 몰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서 실내 행사 입장 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50명입니다. 박 의원, 거리두기는 어떻습니까? 정 총리, 2m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1m 이상은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박 의원, 그럼 사진 한 장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진 한 장을 딱 보이면서 여기에는 몇 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까? 정 총리가 처음 보는 사진이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50명은 넘는 것 같네요. 박 의원, 50명이 넘을 뿐 아니라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밀접촉하며 빡빡하게 서 있는 것이 보이죠? 정 총리 처음 보는 일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박 의원, 그렇다면 이 행사를 주관한 탁현민 의전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 총리 따져보겠습니다. 완전히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뭐 사진이 명백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대통령이 현재까지 내려가서 임명장을 주었으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또 선동에 넘어가서 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는 추석에 제사 지내러 내려가지 말라, PC방도 문 닫아라, 영업도 제대로 하지 말라 강권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도 자기를 위한 행사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가면서 임명장을 받은 것이 과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 하고 다그쳤습니다. 이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요사이 행동하는 게 정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중심으로 발표를 해요. 확진자 중심으로 발표하지 말고 몇 명 검사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고, 광화문에서 감염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근거를 대야 합니다. 광화문에 있는 사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확진자만 이야기합니다. 확진자. 그건 뭐냐? 그러니까 확진자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확진율이 한 0.9% 되니까 1000명 조사하면은 한 9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조사하면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줄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검사 대상수를 이렇게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 남보고 거리두기 하기로 한 성경석 목사가 차량 시비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에서 차량 9대만 연이어 달릴 수 있도록 했답니다. 9대로 제한을 했답니다. 아니, 그것도 코로나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차량 행렬을 그냥 계속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9대씩 잘라야 된다? 9대만 허용한다? 어쨌든 지금 과잉 방역이 이제 정치 방역으로 되고 마녀 사냥 방역으로 되고 이런 선동에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뭐가 지금 끼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다면은 이번 방역 성공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에서 비롯된 한국 의료체제의 선진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의 교훈을 잘 살려가지고 질병관리 능력을 단단히 마련해 놓은 것, 즉 박근혜 덕분에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 분 가져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마움은 가져야죠. 그런데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도 어기고. 문재인 집권 세력은 이 귀족들입니다. 양반들입니다. 신종 양반 세력들입니다. 자기들은 법 위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편이냐 우리 편 아니냐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편에게는 법을 느슨하게 우호적으로 적용하고 상대편에게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라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법치, 이른바 법치의 제1기준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법원이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계급투쟁론적 시각, 계급투쟁론적 시각이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에피소드가 일면 머리 기사로 나와야 합니다. 일면 머리 기사로.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관리청이 발표하는 것만 받았습니다. 왜 사망자, 중환자 수를 확진자 수보다 가볍게 봅니까? 사망자 통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망자 통계를 보면은 지금 350여 명, 세월로 사망자보다 한 40여 명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런데 온 국민의 사생활을 또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런 파쇼적 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례관계가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망자 위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사망자 위주로. 그리고 중환자 위주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환자는 한 100명 내외, 사망자 누계는 300몇 명. 우리 국민들이 너무 겁낼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나서 가지고 막 돈을 풀고 사생활을 감시를 하고 하는 거, 이게 맞느냐, 이거? 과잉방역 아니냐? 이 과잉방역 하다가는 경제도 죽이고 개인의 자유도 죽이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론이 그러지 못하니까 명백하게 대통령과 질병관리청장이 다른 사람 다 보는데 공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비판만 합니다. 전광훈, 문재인을 언론은 같이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제가 1971년에 기자생활할 때 수습 기자 교육을 받는데 우리 선배 기자가 나와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기자는 부산시장을 대하는 태도나 수위를 대하는 태도나 똑같아야 한다. 시장을 대할 때 굽신거리지 말고 수위를 대할 때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평생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정광훈 대하는 태도와 문재인 대하는 태도가 기자는 같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